이슈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열심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변론 대결 펼쳐주실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새로운 인사법이 유행인 거 모르세요? 뭔가요? 꿀꿀 하면 저쪽에서 멍멍. 요새 유행하는 인사법이래요. 두 분도 요즘 저 사석에서 사람들 만나면 요 얘기 많이 하시죠? 개돼지 얘기들. 네. 어떤 얘기들 들으세요? 뭐 99%에 속한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1%를 보지 못했습니다. 1% 한 명도 못 만나셨어요? 네, 제 주엔 1%가 없더라고요. 1%가 네.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 1%랑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네. 정말로 요즘 그 교육부의 나향욱 정책기획관, 이게 이분이 이제 저 공무원 2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부교육감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민중의 99%는 개돼지다. 예, 신분제를 공고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교육부는 어제 이 문제의 기획관을 파면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파면이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해고당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사실 그 해고가 되긴 해요. 이제 강제로 퇴직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한 징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의 종류가 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가벼운 것부터 보면은 견책, 또 위로 올라가면 감봉, 정직, 강등, 해임, 그다음 가장 무서운 게 파면인데요. 즉 그 공직에서 강제로 이제 그 물러나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예. 해임보다도 오히려 그 윗등급에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기 때문에 일단 그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가 없고요. 재채용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뭐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까이고 연금 역시 그 깎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반 회사에서 볼 때는 징계 해고이고요. 또 예. 징계 해고 중에서도 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해고, 퇴직금, 연금 제대로 안 주는 해고가 파면이다. 자, 이렇게 이제 파면 조치를 당했는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한 시민단체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형사처벌도 해야 된다 하면서 모욕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국민을 모욕했다라는 게 형사고발의 이유인데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민중 개돼지 발언. 과연 모욕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를 열어놓고 우선 두 변호사 의견부터 확인을 하죠.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제 그 어제 심각하게 이 나향욱 기획정책관하고 이제 파면됐으니까 네. 뭐 그러긴 한데 또 이 서울대 카톡방 남학생들을 국민 모욕죄로 고발할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노 변호사께서 직접 하실까? 예. 그랬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못했는데 결국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을 고발했다고 했어요. 해서 사실은 이제 그 결과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감정법에 의해서 국민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집단 모욕죄 처벌의 대상 된다. 형사처벌 가능하다. 손 변호사님. 망언을 했죠. 또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모욕적인 발언이고 저도 이제 모욕감을 느낀 99%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하지만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의 선례라든지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모욕죄 유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벌써 들어오는데 손 변호사님 오늘도 좀 험한 길 가시겠다. 이런 문자들이 각오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죠. 봐야 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모욕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일단 뭐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 형법 311조에 있는 건데요. 이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게 바로 이 요건이거든요. 여기서 공연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치 공연하듯이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 대한 그냥 모욕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길거리를 가다가 저 앞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욕을 한 거예요. 아무런 혼자. 그것도 역시 그 공간이니까 그 도로변이라고 하는 공간이 다 이렇게
뚫려져 있지 않습니까? 개방적이고 예. 그런 경우는 누구라도 사실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다 공연이가 되는 거고 공연성이 있는 거고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다음에 사람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나양욱 기획정책관이 당시에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다라고 하면 예. 기자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나 사건 사고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이 되고 또 민중을 국민을 99%나 전부 다 개돼지라는 말로 당연히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 요건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모욕의 거죠. 대상도 특정이 되고 국민 대다수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연성,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요건이 형성된다. 손 변호사님. 네, 공연성 인정됩니다. 기자한테 한 이야기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손수호는 개돼지다. 예, 모욕자가 되겠죠. 예, 또 예.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에 출연하는 두 남녀 변호사는 개돼지다. 될 겁니다. 돼요. 왜냐? 피해자가 특정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뉴스쇼 청취자는 다 개돼지다. 라는 발언을 누가 했다고 가정한다면 예.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누가 모욕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가 국민의 99%는 개돼지다라고 했다면 물론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또한 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망언이지만 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돼 있다. 즉 이런 경우에 집단 명칭에 의한 모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넓은 범위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특정이 안 된다. 모욕의 대상이 특정이 안 된다. 그럼 지금 대법원 얘기하셨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그 전 국회의원께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강용석 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그런 그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그런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즉 여성 아나운서 전체에 대한 그런 그 집밥 명칭에 의한 모욕 행위를 했지만 그게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이게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취지로 파기할 수 있거든요. 여성 아나운서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특정으로 안 봐줬어요? 네, 그렇다면 법원에서? 국민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국민 99%에 대한 그런 모욕 행위를 했다면 여성 아나운서 전체보다 훨씬 넓거든요.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손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문자로 손변 혹은 처벌 불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99% 국민이라는 거는 너무 불특정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판례가 대법원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들어가면서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고 집단 명칭에 의한 모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손수호, 노영이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 하면 당연히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아나운서 아까 말한 뭐 학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집단으로 이제 어쨌든 특정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집단에 대해서 뭔가 모욕적인 발언한 것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까지 과연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판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모욕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고요. 희석. 예.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 사건 같은 경우에 1, 2심에서는 그게 당연히 그 여성 아나운서를 특정하여 지칭했기 때문에 희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 대법원 판례는 대법관님들께서는 그건 희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사실 그거는 대법관님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대법관님들이 뭐 강용석 전 국회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집단 명칭에 의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희석이라고 하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석이 됐다고 법원은 볼지 모르지만 국민 한 사람이 나는 전혀 희석 안 된다. 너무너무 난 정말 열받는다. 이럴 수도 있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전부 다 유죄가 된 거죠. 자,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정소현님, 모욕죄 맞습니다. 저도 심하게 모욕당한 기분이거든요. 제가 정말 개돼지여서 그럴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 반면에 1325님은 기분 나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세상에 형사처벌이 너무 난무할 거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반면에 7725님은 아니 이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평생 내가 세금을 내서 그런 사람 월급 준 걸 생각하면 이건 억울해요. 배신죄로라도 고발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손 변호사님. 네, 그런 죄가 있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배신죄가 있으면. 네, 공무원이 국민을 모욕하면 처벌한다. 네, 라는 네. 그런 규정이 있거나 국민 전체를 거론해가지고 이제 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한다. 라는 형벌 규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욕죄로 가야 돼서 다른 그런 행위와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예. 그러한 개돼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공무원은 개돼지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또는 진딧물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발언을 어제 조정래 작가께서 하셨습니다.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공무원은 기생충이냐? 네, 제가 존경하고 책도 많이 읽고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제 존경하는 작가님이신데,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모욕죄에 확대 적용을 하고 예. 모욕죄의 그런 범위를 넓히는 게 예. 과연 우리 국가에 우리 시민 사회에 도움이 되겠는가? 악용 소지가 있다. 야. 이 나양욱 기획관도 모욕죄로 처벌을 받고 또 조정래 작가께서도 국가보안법으로도 처벌 안 받고 그동안 고초를 겪었지만 예. 다 처벌 안 받았는데 이제 모욕죄로 공무원 누가 고소를 한다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 가느냐. 이거 너무 처벌비가 넓어지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그동안 아예 없애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모욕죄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욕죄의 악용 사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거 잠깐 조정래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노 변호사님. 진중권 교수도 그랬어요. 12지장충이라고. 그러면 진중권 교수도 같이. 사실 귀가 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유명인들은 그렇지만 뭐 안 유명한 저 같은 경우도 뒤에서 엄청 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맥락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금 분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교육부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지 거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학 정책이니 뭐 구조 개혁이니 누리과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나 민중에 대한 인식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개돼지로 졸지에 몰락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국민 감정상 전부 다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파면이죠. 일단은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상처받은 가슴이 좀 위로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저 역시 최강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벌을 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땅치 않다면 결국은 처벌을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억지로 처벌 규정을 찾아가지고 약간 예전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해보자. 국민의 90%가 이제 그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다른 사람들도 또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청취자 문자 좀 볼게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0301님. 개돼지란 소리 듣고 저는 심한 모욕감이 느껴져서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해야 됩니다. 희석은 무슨 희석이요? 하셨고 3766님. 혼자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기자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된다. 반면에 김대중님은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고 주어도 없었습니다. 아니 물론 마음 같아서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고소를 하고 싶지만 법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못 가겠다 하셨어요. 313님도 화는 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듯 싶네요. 그런 식이라면 공약하고 약속 안 지키는 정치인들도 전부 국민 기만죄로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문자가 지금 오고 있고 김은영님은 그럼 이참에 국민 모욕죄라는 거 하나 만들죠. 이런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파면 정도 처벌 안 준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 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행 법으로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뭐 모욕죄로 우리가 이제 고발하는 거는 일종의 퍼포먼스 내지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 기소가 될지는 사실 의문이고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발생하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성문법이 존재하겠지만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어떤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감정법에 의한 국민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적용이 되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발언이나 어떠한 식의 행동이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 처벌을 함에 있어 물론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취지에 동감을 하고 이번 사태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좀 좁게 봐야 되고요. 또한 또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한 불문법에 의한 처벌은 사실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보자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감정법으로 처벌하자. 반대로 보자면은 국가원수 심기법에 의해서 처벌하자. 국가원수가 기분 나쁨. 이번 정권 너무 일 못해. 국가원수 모독죄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계속 같습니다. 반대로 보자는 이건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것을 대등한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기교죠. 손 변호사님 지금 약간 움찔하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기술이 뛰어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금 청취자 문자 집계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어놓고 마지막 집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나 기획관의 발언이 개돼지 신분제 공고히하자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구의역 사고로 죽은 노동자를 위선.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내 자식이 됩니까? 이 발언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정말 이 발언과 이분이 또 한 발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자제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다. 이런 것. 나는 그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 지금 부모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네, 또 저도 참 안타깝고 구의역 사고 관련해 가지고 왜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구의역 사고 유가족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해당 단체에서. 근데 이제 그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사실은 그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 가능하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 구의역 사고 노동자의 유족이 여기서 모욕죄를 적용시키면 그건 성립해요? 그때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수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욕죄 자체가 A라는 사람이 B를 모욕했습니다라고 C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고 사실은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친고죄 유족이 수사는 누가 고발하든 고소하든 상관없이 수사는 할 수 있죠. 당연히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다만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모욕죄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고 처벌 안 되는 경우에 수사라면 수사권 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참 많은 국민들에게 토론거리를 던져준 발언이었어요. 이 교육부 고위 관료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해주셨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67%대 33%, 67대 33으로 모욕죄 형사처벌 가능하다, 해야 한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크게 놀라진 않으시죠? 그럼요. 그 33%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들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저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국민들이. 조정래 작가 이제 기생충 발언까지 어제 했는데 내일 나오세요, 조정래 작가가. 또 어떤 이야기 하실지 들어보시고 모욕죄를 고발당하시면 안 되는데.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